있나요? 음, 71번으로 왔습니다. 거짓인 명제를 모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인 거는 항상 참이었을 때 참이라고 얘기하고요. 거짓인 거는 대부분은 참이라 할지라도 단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그건 거짓입니다.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더해서 4보다 작거나 같은 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연이. 참여. 두 번째, A하고 B가 무리수이면 더한 거 곱한 것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여. 거짓입니다. 발레가 존재합니다.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2,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루트 2라고 한다면 더한 녀석은 유리수인가? 어, 0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이니까 유리수인가요? 둘 다 유리수가 나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 x가 8의 양의학수이면 x는 16의 양의학수라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여. 네, 1, 2, 4, 8의 값은 1, 2, 4, 8, 16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에 게 뒤에 거에 포함되니까 명제는 참입니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포함이 됐을 때는 벌어져 있는 쪽으로 가는 건 참입니다. 반드시. 네. 네 번째로 갔습니다. 두 짝수가 합하면 무조건 짝수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여.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면은 A하고 B가 각이 똑같다고 얘기했지만 다른 각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 모르는 게 몇 번이죠? 14번. 74번은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한다면 not P면 not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not P이면 not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은 참이지만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앞에 건 만족하는데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게 발레의 진리집합입니다. 거짓이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그 앞에 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not P를 만족한다는 얘기여서 앞에 걸 만족하는 것 자체가 P의 여집합이고요. not Q를 만족하지 않는 건 Q라서 그거는 Q집합입니다. 두 개의 공통된 녀석의 값이 발레의 진리집합, 거짓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입니다. 네. 이 녀석과 똑같은 녀석을 찾으세요. 이해되셨나요? 네. 앞에 건 만족하고 뒤에 건 만족하지 않아야지 발레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7번으로 갔습니다. 해주는 지금까지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죠? 명제가 참이려면 포함관계가 성립해야지 명제가 참입니다. 그림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참인지를 따지라고 합니다. R이라는 집합은 Q라는 집합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R이라는 녀석은 Q에 포함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R의 일부분이 Q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R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가 Q에 있어야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거짓인 명제입니다. 니은으로 갔습니다. P 이고 Q라고 하는 건 P 교집합 Q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인데 쌤이 지금 뭐 하는지 너 지금 아시나요? 네. 그럼 뒤에 있는 집합이 P집합입니다. P하고 Q에 공통되는 건 P 속에 들어있나요? 네. 그래서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디귿은 R이라는 집합이 P 또는 Q라는 녀석에 포함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P하고 Q의 합집합 속에 R은 들어있나요? 네. 그럼 이것도 참인 명제네요. 온전하게 포함관계가 성립했을 땐 참이고요. 뚫려있는 포함관계에서 뚫려있는 쪽으로 하는 명제가 참입니다. 포함관계에서 뚫려있는 쪽으로 하는 명제가 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78번. 7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8번은 PQR의 질집합 대문자 PQR 다음에 있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면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P는 Q를 포함한다. P는 Q를 포함한다. 두 개의 공통되는 게 P이기 때문에 P가 더 작은 집합인가? 근데 P하고 R을 합치면 R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R도 크다. R이 더 크다고? 그럼 P는 Q에도 포함되고 P는 R에도 포함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녀석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둘 다 모두 만족하는 녀석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Q하고 R의 값이 이렇게 있는데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Q에도 있고 R에도 들어있다고? 이 상황인가 지금? 근데 꼭 저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R과 Q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모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어떤 녀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첫 번째, P는 Q에 포함되나요? 언제나 P는 Q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참입니다. P라는 녀석은 R에 포함되나요? 네. 언제든 P는 R에 포함됩니다. 이 녀석은 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의 대우가 P이면 Q이다인가요?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P이면 Q에다가 참이었기 때문에 대우도 당연히 참인 거죠? 이거는 P이면 R에다가 대우인가? 2번이 참이었으니까 4번도 참이겠죠? 이 그림 괜히 그렸네. 이건 Q하고 R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Q하고 R의 관계는 이렇게 그렸을 때는 참이지만 나머지 다르게 그렸을 때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문제는 81번. 81번으로 갔습니다. 81번에서 명제가 모두 참이었을 때 A의 값의 최소값과 B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녀석을 통해서 다현이가 알고 있는 게 뭐죠? P는 Q에 포함된다. P의 값은 Q에도 포함되고 지금 R에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P는 Q에도 포함되고 R에도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속에는 마이너스 4하고 2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P집합입니다. 그런데 Q라는 녀석의 값이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A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 속에 P의 값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그럼 2보다는 A 플러스 1이 오른쪽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따져야 될 거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가야 될지를 따져야 하는데 등호가 들어간다면 이게 등호라고 한다면 A 플러스 1의 값이 2가 된다는 말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2 사이에 2가 없는 집합이 P집합인데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은 집합이네요. 네. 그럼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건가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2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포함이 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냐 이거를? 요 사이에는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8
1.9까지의 숫자들이 있을 건데 무수히 많은 숫자 있을 건데 이것들은 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설명은 되게 저급한 설명이고 초등학교 정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거든.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게 터득이 안 되면 시험 맞출 수가 없습니다. 등호의 유무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까요. 등호가 있을 때도 포함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등호는 있어야 됩니다.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A라는 값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A의 값의 최소값은 1인가요? 네. 두 번째,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P라고 한 집합의 원소들인데 R이라는 녀석의 값은 B 플러스 1보다 커나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B 플러스 1보다 커나 같았을 때에는 B 플러스 1의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4보다 같은 범위 속에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숫자가 포함되나요? 네. 그럼 등호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때 가장 큰 값은 마이너스 5네요. 그 답이 마이너스 4가 답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5번. 다음 명제를 부정한 녀석이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를 부정한 게 참이라고? 원래 명제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인가?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했을 때 명제가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하면 참이고 명제가 참이면 부정하면 거짓이 되거든. 부정한 녀석의 값이 참이라는 말은 원래 명제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부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정했더니 부정할 포인트가 모든이라는 표현은 어떤 으로 부정해야 되고요? 커나 같다는 작다라고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2차식이 0보다 작다가 지금 부정한 녀석입니다. 얘가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으려면 이 포물선은 아래로 부르기입니다. 아래로 부르기 녀석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단 한 개의 x라도 대입했을 때 어떤 x의 값을 하나라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양수가 나와도 되지만 음수인 녀석의 값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져야지 음수인 녀석의 값이 존재할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려면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칭 축의 값이 누구죠? 대칭 축의 값이 2기 때문에 2대입한 게 꼭지점이라서 2대입했습니다. 2대입하면 a-4인가요? 단 한 개의 음수값이라도 존재하려면 최소한 꼭지점 좌표는 음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a는 4보다 작습니다.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8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88번은 명제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의 역이 참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에 있는 것들 중에 거꾸로 가는 게 참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명제의 대우도 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명제의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입니다. 그래서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것도 참이고 왼쪽으로 가도 참인 걸 찾으라는 얘기네요.
x의 값은 실수값이라고 합니다. 3차 방정식의 근은 3개 있는데 3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예거는 실근의 값은 1이고요. 허근이 2개 있는데 실근의 값은 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x의 실수라고 하니까 이건 x가 1이라는 표현이고 이것도 x가 1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모두 참입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 두 번째, 제곱에서 더한 값이 0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X. x도 y도 0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x는 y는 0, 이것도 x는 y는 0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갑니다. 세 번째 거는 x-y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부호를 바꿔주는 건가? 음수면은 부호를 바꿔주는 건데 0이어도 괄호 속에 있는 절대값 속에 0이어도 부호 바꿔봤자 어차피 0이니까 등호는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표현은 x-y의 값이 0보다 작다는 표현이죠. 자, 왼쪽 게 오른쪽 걸 포함하나요? 오른쪽이 왼쪽 걸 포함하나요? 네, 왼쪽 게 오른쪽 걸 포함하죠. 이건 음수인 것들만 원소지만 이것은 음수인 것뿐만 아니라 빵인 것도 원소니까 하나 더 많네요. 그렇다면 화살표는 어디로 가는 게 참이라는 얘기죠, 디귿은? 왼쪽으로 가는 게 참이죠. 벌어진 쪽으로 가는 게 참이라고요? 포함 관계는 벌어진 쪽으로 가는 것만 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찾는 양쪽으로 다 가는 녀석이 아니라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2번. 92번에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부동식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입니다. x-a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다. x-a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거는 x-2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x-2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플러스 3보다 크다. 앞에 있는 조건은 x의 값이 a-5보다 작거나 같다. 뒤에 있는 조건은 x의 값은 a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의 값이 5보다 크다인가요? 명제가 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포함관계는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a-5하고 a 플러스 5는 10칸 떨어져 있습니다. 얘보다 작다와 얘보다 크다가 있는데 이 집합이 마이너스 1과 5는 6칸 떨어져 있나? 이렇게 돼 있으면 포함관계를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 a-5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요. 5보다는 a 플러스 5가 오른쪽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따져볼 거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a-5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에 포함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지 않죠?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지 따지기 위해서 a 플러스 5의 값이 5인 경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5보다 같은 녀석은 5보다 크다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등호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a의 값은 4보다 작고요. 두 번째 a의 값은 0보다 큰 건가요? 네. 이때 범위 속에는 정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등호의 유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호가 있을 때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매번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89번에서 실수 xy에 대해서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더해서 a보다 작으면 x가 3보다 작다 또는 y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이걸 대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인가요? 3보다 작다를 부정했더니 3보다 커 나갔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부정했더니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답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게 되면 그리고 옵니다. 그러면 xy를 더해가지고 a보다 커 나같은지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이게 참이라면서요. 참이 되려면 포함관계 이렇게 포함돼야 되죠. x-3의 값이 0보다 크고 y 플러스 1의 값은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꺾기 다음에는 0보다 큰가? 내 말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다현이 지금 반응이 이해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x 플러스 y가 2보다 커왔다가 x 플러스 y가 a보다 커왔다에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쌤은 여기는 눈금들을 x 플러스 y라고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2보다 커왔다는 범위가 a보다 커왔다의 범위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보다 2가 큽니다. 등호가 들어간지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a가 2가 된다면 2보다 커같은 것들은 2보다 커같은 거에 포함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한 a의 값의 범위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다현이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다시 발음해 보실래요? 해줘? 94번, 9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4번은 4개의 조건 PQRS가 있는데 4조건 PQRS에 대해서 3개의 명제가 지금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3개의 명제가 참이었을 때 항상 참이 되는 명제만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가 언급하는 명제가 P이면 not R이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면 항상 대우도 참인가요? 그게 기억에 있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대우를 써봤고요. 두 번째 명제 대우도 한번 써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Q이면 R이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우를 써보면 not R이면 not Q인 건가요? 그건 복이 없습니다. 세 번째 명제의 대우도 써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제가 not S이면 R이다인데 그거의 대우는 not R이면 S이다가 대우인가? 근데 not R이면 S이다는 그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3단 문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에서 출발해서 not R로 간 다음에 not R에서 not Q로 갈 수 있나? P에서 not Q로 가는 건 참인 거잖아. 근데 P에서 not Q로 가는 거 안 물어봤네? P에서 not R로 간 다음에 not R에서 S로 갈 수는 있나? 그래서 P에서 S로 가는 건 참이겠네요? 이제 Q에서 출발하는 거. Q에서 R로 갔습니다. R에서는 not P로 가는 건가? 그럼 Q이면 not P다는 이것도 참이네요? Q에서 not S로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네? Q에서 not S로 갈 수 있나? Q에서 갈 수 있는 건 R로밖에 못 가는데 R에서 갈 수 있는 건 not P로밖에 못 가잖아. not S로 못 가는군요? 이런 거 맞아요? 이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다음 9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8번에 나온 말은 PQR이라는 세 개의 조건에 대해서 P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컴마는 그리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마 자체가 그리고라는 표현입니다. X가 0이고 그리고 Y가 0이라는 표현입니다. 둘 다 0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XY 곱해서 0이라는 말은 X 혼자 0이든지 Y 혼자 0이든지 둘 다 0이든지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거나 제곱해서 더한 값이 0이라는 말은 XY 둘 다 0이라는 말이죠. 그럼 포함관계가 P라고 하는 집합과 R이라는 집합은 X는 0, Y는 0이라는 똑같은 집합입니다.
하지만 Q라는 집합은 X, Y 둘 다 0인 것도 되지만 그 외에도 X만 0인 거, Y만 0인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Q가 제일 큰 집합입니다.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질문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PQ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나요? 필요 충분 P와 Q는 포함 관계가 벌어진 쪽으로 가는 것만 참인가요? 충분 충분 조건이어서 거짓말입니다. P하고 R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P하고 R은 양쪽으로 등호기 때문에 양쪽으로 벌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P하고 R의 관계는 양쪽으로 화살표 다 가겠군요. 그래서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not R과 not Q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럼 Q하고 R의 관계를 먼저 밝혀야 되겠다. Q하고 R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지? Q하고 R의 관계는 Q 쪽으로 뚫려 있네. 그럼 Q 쪽으로 하는 게 참이란 얘기네. 순서만 바꿔볼까? 이 상태로 대우를 써볼까? 대우를 써보면 나달이면은 낙큐죠. 대우를 썼더니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가요? 이거 지금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문제의 질문은 not R의 값이 화살표를 받고 있는데 충분 조건인지 물어봤습니다. not R이 주어고 주어가 화살표를 받으니까 필요 조건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05번 705번으로 갔습니다. 705번은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A보다 작은 범위, B부터 0까지 범위가 있는데 다음에서 얘기하기를 not P라고 하는 녀석이면 not P 자체가 Q를 아니 not Q라고 되어 있구나. not Q의 값은 Q를 부정하라는 얘기니까 A보다 작다를 부정했더니 A보다 커 낫다죠. P라고 하는 녀석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앞에 있는 녀석이 주어인데 주어가 필요하니까 화살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A보다 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A보다 커났다 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마이너스 1의 관계는 이런 관계 있습니다. 등호가 들어도 괜찮을까요? 이 값이 마이너스 1에도 괜찮나요? 마이너스 1보다 커 같으면서 2보다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녀석에 커 같은 녀석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에서도 괜찮습니다.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A-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A는 컸으면 좋겠고 B는 작았으면 좋겠는데 A 중에 제일 큰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not P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not P라는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커났다가 not P인데 not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네, B보다 작거나 0보다 큰 녀석인가? 충분 조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는 not P가 주어인데요. 주어가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해서 화살표를 줘야 되겠네요. 자, 이런 녀석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는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B보다 작은 녀석,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과 2보다 큰 같은 녀석이 B보다 작다와 0보다 크다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B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0과 2의 관계도 알고는 있는데 B의 값이 마이너스로 되나? 안 돼요. 되죠?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은 같은 녀석도 포함된다고 우리 얘기하니까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녀석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서로 같은 녀석을 우리 포함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연습 삼아서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까? 확인할 수가 없지. 이건 다 숫자니까. 0이 2보다 그냥 큰 거죠. 아무튼 b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대값은 0이 최대값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는? 없어요. 다행히는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프린트 줬던 거 채점하겠습니다. 해주 안 가져왔네, 딱 보니까. 진짜 안 가져왔어요? 왜요? 있는지 몰랐어요. 가방 정리를 하지 말자 그랬어. 학원 갈 때마다 가방에다 책을 바꿔 넣어서 가지고 다녀?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채점하겠습니다. 다인이 채점해 주세요. 자, 모르는 문제가 몇 번일까요? 11번이라고 하셨나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 문제 맞아요? 자,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문제가 a의 값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G서클 F의 역함수 전체의 역함수한테 A를 대입하면 루트 3이 나온다고 합니다. 역함수한테 A를 대입했을 때 루트 3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 함수한테는 루트 3을 대입하면 A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 이해된 거 맞아요? 원래 함수한테 A를 대입해서 B가 나오면 역함수한테 B를 대입하면 A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F란 녀석의 역함수한테 루트 3을 대입하라고 하는데 F의 역함수한테 루트 3을 대입하면 B가 나왔다고 했을 때 F한테 B 대입한 녀석은 루트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무엇을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나오는 거지? 음. 그래서 이 값이 지금 1이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G한테 1 대입한 값이 A라고 합니다. 나는 A가 궁금하고요. G한테 1 대입했더니 누구죠? 또 모르는 게 몇 번이죠? 무리함수가 있는데 fx라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그 무리함수의 역함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면은
그때 두 점 사이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저 무리함수는 1사분면 쪽으로 그리는 무리함수인 것 같아요. x 앞에도 플러스, 루트 앞에도 플러스니까요. 네. 근데 원래는 역함수랑 만나 생기는 교점을 구하라고 했지만 역함수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y는 x로 대신하는 건가요? 그래서 y는 x랑 똑같다고 놓고 교점 구할 건데요. 마이너스 1은 이항했고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하기 때문에 한 점의 좌표의 값은 x좌표가 1이고요. 또 한 점의 좌표는 x좌표가 4인 것 같습니다. y좌표는 누구죠? 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xy좌표 똑같은 거죠? 자,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알고 싶습니다. 두 점 사이의 길이는 3칸, 3칸 떨어져 있으니까 9 더하기 9, 3 루트 2가 답이죠? 또 풀어야 될 거는 3. 14번이 이건가요? 네. 무리함수와 직선이 있습니다. 무리함수와 직선이 교점 개수가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무리함수 교점 개수 그림을 그리라고 했죠? 출발하는 점의 좌표가 누구죠? 무리함수가? 마이너스 1,1에서 출발할 건데 y절편의 값이 1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 기울기 1인 직선과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접했을 땐 교점의 개수가 1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2개입니다.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는 교점이 2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1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이 이때 k가 필요합니다. 이때 k가 누구죠?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만 대입해서 k값을 구하면 되죠.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너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니거든요. 이때 k값은 1이죠. 접할 때 k값만 누군지 알면 되겠다. 그럼 답은 k라는 녀석의 값은 y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y절편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접하는 순간의 값보다는 작을 때 교점계수 2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접할 때 문제를 풀면 되겠네? 접할 때니까 2개를 갖다 놓고 x의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갖다 놓고 양변을 제곱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2k-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을 갖다 놓고 제곱했고 판별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k가 오기 때문에 k의 값은 4분의 5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보다는 크고 4분의 5보다 작을 때 교점 개수가 2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그거 아직 연습이 좀 모자라서 잘 안 된다고? 712번이 귀류법을 이용해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의값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이 문제 말씀하시는 거 맞죠? 해주는 풀었다고? 네.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의값이 무리수라고 하는 걸 증명하래. 그럼 우리는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명제를 부정한 다음에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은 유리수이다
그럼 뒤에는 결론을 지금 부정했거든? 이거랑 정반대지. 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모순된 걸 보여주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면, 원래 명제가 참이라고 보여주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불러. 지금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지만 돼.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합액값이 유리수인데, 유리수, 적절한 유리수 A와, 그냥 숫자로 놔도 돼. 유리수로 선생님이 3이라는 숫자를 써볼게. 그리고 무리수 루트 2라고 써볼게. 네. 근데 두 녀석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이게 두 개 더한 거지? 네. 적절한 유리수와 적절한 무리수를 더해서 합의값을 구해보았더니 3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있던 이 녀석이 모순인 상황이네? 저 녀석이 모순인 상황이므로 원래 명제가 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아, 원래 명제가 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17. 17번도 17번이 다음에 있는 부동식의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해준 하셨나요? 17번? 음, 그럼 같이 볼까요? x라는 숫자가 y, z가 모두 양의 실수라고 얘기해서 다 0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세 개 더한 값도 0보다 크지 않을까? 각각 0보다 크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마이너스 3xyz가 이게 0보다 같은 걸 보여주려고 하거든. 선생님이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0보다 같은 거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게 공식인 것 같아. 공식은 알고 있나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이 누구예요? 네, 공식 알고 있네요. 근데 앞에 있는 녀석 xyz 더한 거는 양수인 거 알고 있죠? 근데 뒤에 있는 게 또 공식이거든. 해주 이거 공식 뭔 줄 알아? 2분의 1 x-y의 제곱 y-z의 제곱 z-x의 제곱이거든. 예,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공식입니다. 앞에 건 양수고 뒤에 거는 0보다 커 같은 값이기 때문에 x, y, z가 똑같으면 0이 되죠 다. 그래서 양수와 0보다 커 같은 걸 곱했으니까 0보다 커 같습니다. 단 x하고 y하고 z가 똑같을 때 여기는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제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또 모르는 게 있나요? 19번. 해주는 19번까지 아직 못 풀었나요? 풀고 있었어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였을 때 더한 값이 12라고 한다면 곱한 값의 최대값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두 개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은 2 루트 AB보다 커다고 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의 2배 한 겁니다. 다현이 알고 있나요? 이거는 양수였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수라고 얘기했네?
그걸 적용해 보겠습니다. A가 아니라 2A라고 되어 있고요. B가 아니라 3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자리에 2A하고 3B를 대입하겠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값이 12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2루트 6AB인가요? 네. 양변을 제곱하겠습니다. 양수인 값을 제곱해도 부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24로 나누기 하려고 합니다. 그럼 AB의 값은 6 이하기 때문에 AB 곱한 값의 가장 큰 값은 6인 거네요. 네. 근데 그때 AB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등호가 성립하려면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AB가 똑같으면 여기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AB에 해당하는 2A와 3B가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하거든. 등호가 성립해야지 가장 큰 값이 6이거든. 네. 그래서 2하고 3B는 똑같은데 두 개 더한 값이 12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12가 나오면 각각은 6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A의 값은 3이고 B의 값은 2가 되겠네요. 답이 11인가요? 이해되셨나요? 또, 네, 이어서 푸세요. 26번은 오른쪽에 있는 건 항이 두 개인데 왼쪽에 있는 건 항이 세 개 있죠. 그래서 A하고 3B 플러스 C를 이걸 두 개로 인식하라는 얘기야. 먼저 괄호의 개수가 두 개 있으면 전개를 먼저 하는 건가? A하고 A분의 1 곱했더니 1, 3B 플러스 C하고 이 분수 곱했더니 4. 그리고 A분의 3B 플러스 C가 있고요. 3B 플러스 C분의 4A가 있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건 밑줄친 값을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는 거죠. 앞에는 5는 똑같이 썼고요. 뒤에 있는 녀석을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은 루트 속에 두 개 고백값을 쓸 차례죠. 그 최소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28번이라고 하셨습니다. 28번은 다음에는 녀석이 K보다 커 나탔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조건은 A-3 양수라는 표현이죠. 왜 A-3라고 하는 녀석이 양수라고 얘기했을까? 그냥 A가 양수라고만 얘기하면 되지. 그 말은 A-1이 문제를 푸는 실말인가 봐. A-1이 있어야지 풀리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똑같이 안 썼단 말이야. 네. 이건 마이너스 1인데 이건 마이너스 9잖아요. 네. 그럼 없던 마이너스 8이 더 추가된 거 아니야? 네. 그럼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8을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렇게 쓸까? 이렇게 쓰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려나? 네. 됐어요? 네. 근데 이 값이 지금 K보다 커 나탔으면 좋겠어. 네. 바라고 있는 거는 K라는 값보다 커 나탔으면 좋겠는데 이 값이 누군지부터 분석해 봤습니다. 밑줄 친 녀석의 값이 A-1을 곱했을 때 소거하게끔 써놓은 거거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은 두 개를 루트 속에서 곱할 거죠? 네. 곱하면 9만 남나요? 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따르면 밑줄 친 값이 얘보다 큰데 뒤는 8은 똑같이 썼습니다. 그럼 최소값이 누구인 거죠? 14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14보다 커 나왔습니다. 아, 왼쪽에 있는 녀석은 14보다 커 나같은데 K보다 커 났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네모가 K보다 커 났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이 숫자는 11보다 커 났다고 해도 되고 0보다 커 났다고 해도 되고 마이너스 5보다 커 났다고 해도 되겠죠?
14보다 크나 같은 녀석은 어떤 여기 있는 숫자보다도 다 큰 거죠. 네. 그래서 K라고 하는 녀석이 될 수 있는 값은 14 이하의 숫자가 다 될 수 있어. K자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왼쪽에 있는 녀석이 가장 작은 값이 14여서 오른쪽에 K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은 뭐든 다 될 수 있다고. 그래서 K라는 녀석은 14 이하의 숫자인데 그때 가장 큰 K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네요. 네, 14가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볼까요? 2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9번은 여기는 모든 분수의 값이 지금 3개 있는데 분수 3개를 따로따로 쓴 경우에 6개의 분수가 존재하는데 이 6개의 분수 중에 역수 관계에 있는 것끼리 순서대로 2개, 2개, 2개 써보려고 합니다. A분의 B하고 B분의 A를 쓰려고 하고요. A분의 B하고 B분의 A 썼고 B분의 C하고 C분의 A도 써볼까 합니다. C분의 B도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A분의 C도 썼고 C분의 A도 썼습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이것들이 서로 역수인 것들이라서 밑줄친 각각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면 각각을 2개씩 곱한 건 다 1인가요? 그래서 최소값이 이해되셨을까요? 다행히 또 모르는 거 있나요? 네.